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과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자리를 가졌죠.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새 과시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자,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탈당해 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감찰을 하겠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정당에서 감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상하관계에서 무슨 당원이 무슨 당의 그 감찰 대상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우리 민주정당에서 약간 의외인데. 네, 자, 먼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어제 저녁에 만찬을 했죠. 대표 취임 뒤 첫 회동이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김영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식 송동격서다. 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네. 서쪽에 있는 적을 치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뭐 김대남은 가지고 기강 잡는 것이 아니죠. 예. 그걸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대통령실에다 보내는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제 대통령이 출국한 그렇습니다. 그 날이었어요? 상태에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원팀이 돼서 정부가 국감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집권당의 또 나름대로의 그런 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나가면 뭐 친한의 새 과시와 이런 식으로 아마 언론에서 다 보도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다음에 올 때는 한 분씩 더 모시고 오라 하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일종의 합니다. 이제 그 개파를 결국은 공식화하고 그 개파 정치를 선언했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다 이게 검찰에서 오래 계셨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못 푸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만찬을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요 시점에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첨예한 상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뭐 윤한 루비칸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이 막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만찬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정적 함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참석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오늘 참석자가 또 라디오 인터뷰도 했고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세에 대응 잘하자라는 표현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의식도 있었다.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자리였다고, 어떤 성격의 자리였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기선잡기였다. 기강보다는. 기선잡기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변화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테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동훈 대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손에 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결국 여야 의정 협의체든 야당과의 해동에 나설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설득하고 오세요라는 요구사항이 전제 조건이 깔릴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동격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또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여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대표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네.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도 이러다가는 우리가 공멸할 수도 있겠다. 공도 동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전에 굉장히 김영수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어제 됐는지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동훈 대표의 이 김건희 여사 공세에 대응을 잘하자. 네. 이건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나오면 예.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 또 유화적으로 잘 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때는 이른바 이것을 다음 모임 때는 한 명 더 데려오라는 이야기는 외연확대거든요. 그래서 예. 외연을 확대해서 말 그대로 이것을 여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가자. 네. 이런 어떤 결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친윤이죠. 어제 저녁 자리를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정치 초년생 밑에서 뭘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느냐.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광고하면서 밥 먹는 건 처음 본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친윤의 견제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굉장히 협력적 체제 속에서는 저렇게 만나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뭐 원내대표단을 모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은 당대표를 거기서 배제시키는 거라든지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일종의 반격하는 듯한 그렇게 그런 또 모양새로 읽혀요. 또 예. 읽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좀 대표는 원외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한 3주 동안은 국감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자신의 이제 위상을 더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보다도 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원외 당협회 위원장들과 같이도 또 이게 그 만찬이 있었어요. 네. 이거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일종의 아까 예. 그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제 이걸 기선을 제압하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당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네. 넘어서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러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있어서의 갈등 구조가 네.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착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역대 이제 그 정당사를 보면은 가장 그 현역 대통령과 당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세 명이죠, 세 명. 예. 크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YS. 예. 이건 뭐 근데 그때는 YS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네.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YS와 이제 이회창 예. 총재. 여기는 결국 이제 YS가 총재로서 당 대표가 아니라 당 총재로서 이해창 총재를 완전히 이제 제압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실은 원만하게 한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예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박근혜 그 당시 대표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전혀 잡음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랬군요. 다만 이제 가장 최근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하고의 관계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그래도 네. 그때는요 2016년도 총선에서 비록 새누리당이 졌지만 겨우 한석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의석면이나 이쪽에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을 갖고 있었고 이념을 갖고 있어서 확고한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힘의 균형추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형상으로 힘의 균형추는 대통령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시메트리컬 이제 균형추적으로 지금 자꾸만 움직여지고 가고 있는 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친한계 만찬이라든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서서히 한동훈 대표 측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근데 의도한 만큼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지금 한 국회의원 한 40명 정도가 지금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면 친한계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은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예.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당을 장악한 경우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군요. 내년 9월이면은 어차피 당헌 당규에 의해서 예. 대표직을 내놓게 됐을 때는요. 예. 그때 상황은 또 굉장히 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한동훈 대표에게 줄을 쓴다. 예. 대한민국 가능성은 낮다고 여의도 보시는군요. 문법상으로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 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지지층들은 어떤 판단일 거냐? 박정훈 의원의 분석보다는 더 다수는, 더 대부분은 원내 의원들이든 원내 위원장이든 예. 지지층이든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브로맨스를 보여줘서 예. 이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좋은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예.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김현주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자 또는 뭐 감찰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전대 개입을 했고 예. 그렇다면 친한 압박이 아니겠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전 전략인데 네. 핵심은 결국 TK일 겁니다. 아. 지금 보면은 이 한동훈 대표의 해동에 조경태, 예. PK 중진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사진이 전면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그렇네요. PK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가? 또 한동훈 대표가 웃고 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예. TK일 거예요. TK는 지금 김상원 정책위 의장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기반이 되는 게 TK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TK에 과연 중진의 5선이나 6선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예.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김대남 전 행정관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기강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섰고요. 일단 그 서울 보증보험 회사 감사였는데 사직서를 냈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사직서를 냈고요. 근데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7월 초 그러니까는 전당대회 바로 전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악재인 거는요. 예. 그럼 김대남이가 단독으로 한 거냐. 예, 예. 배우설이 있지 않느냐를 또 한동훈 측에서 제기한 그 부분이 또 갈등의 그렇군요. 그 시발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마치 그 내용을 듣고 해석을 할 때 뭐 본인이 김대남 이제 선임 행정관 정도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독이 아닐 것이다. 뭔가 누군가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꾸만 이제 갈등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김대남 씨와 관련돼서 지금 뭐 자기가 본인은 탈당한 상태고 예, 예. 뭐 감사 자리도 뭐 그만둔 상태인데 다만 감찰을 진행한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재원 예. 지금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 내에서의 감찰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선거로 따지면은 선거를 방해한 거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예. 명예를 또 훼손시킨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뭐 꼭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남 씨를 상대로 해서 뭐 그렇군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깊숙한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엄중한 경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현재 SGI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되어 있죠. 예, 예. 계속 버틴다. 또는 본인이 일종의 반박의 대응으로 뭐 대통령실을 급박한다든지 이러면 한동훈 대표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나 예.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차 노출이 되거나 적발이 되면 그건 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걸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 선에서 사직도 했고
또 엄중 반성하고 있고 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일단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런 예상하시는군요. 원래 통상적으로 예.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직접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제 예. 홍준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예. 제2, 제3의 김대남을 막아야죠. 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동안 흔들기가 아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감을 잡은 거죠. 예. 그래서 꼭 뭐 법적 조치를 통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예방 효과를 갖는 예방 거죠. 차원이다. 그러니까 예방 예, 차원에서 분명 예. 그건 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속내. 추경원 대표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유세 때 한 이야기입니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원 원내대표는 탄핵 속내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일반론일 뿐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상반을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온 1년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십 번은 얘기했을 잘못하면 끌어내린다는 일반론을 굳이 이름까지 찍어서 윤석열 탄핵론으로 띄우고 대표 이탈 국면에 공항 환송은 빠지고 비윤 20여 명과 밥을 먹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워할 만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주말 발언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것. 민주당에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탄핵 이야기, 탄핵을 꺼내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를 끌어내린다는 건가요?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거죠. 예. 김민석 최고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끌어내린다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거 없이 그게 일반론이 될 수 있나요?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일반론적인 거죠. 예. 그러나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언급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함의가 있어요. 첫 예.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발언은 네. 일반 의원들 개인 의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대표가 직접 그것도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 그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저는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11월에 예. 있을 이재명 대표의 뭐 과연 판결이 예. 11월 어떻게 15일 나올지는 1심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죠. 예. 그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는 게 결국은 예. 이 시그널은 뭐냐면 야권이 결집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 야권이 왜 결집을 하죠? 나름대로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결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리 예열을 이제 계속해서 가하고 있어 11월 판결이 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는 대통령 탄핵 카드를 통해 가지고서 맞불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 그 당장 가서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열을 가면서 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얘기한 것이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어떤 대표의 예. 메시지가. 목적이 예. 있을 것 같다. 다만 예. 누가 누구를 끌어내릴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뭐 양비론적 시각도 있고 예. 더 나가서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네. 굉장히 나름대로 고도의 집권 플랜의 일종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될 만큼 심각하다고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인리 법칙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작은 일들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네 글자로 결국 단심이다. 네. 결국에는 국민들의 발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11일부터는 탄핵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국민의힘은 보수는 이재명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검찰의 2년과 3년 구형 이후이고 또 이것이 이제 재판 방탄으로 의구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1월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거론할 수밖에 없고 왜 배우자를 탄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김건희 여사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 거론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에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1심 선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이나 리얼미터 기준으로 20%대라면 이제는 국민 여론도 지금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 보여주실래요? 리얼미터 결과를 보시면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층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낮은 지지율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론을 통해서 몰아가기 형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론 지지층들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학습 효과로 알고 있거든요. 탄핵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건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상당히 여론은 경색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전국은 결국 탄심, 탄핵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수행평가 나온 거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27.9% 긍정평가, 부정평가 68.1%가 나왔고요. 일주일 전 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는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리얼미터 조사 방식하고 이제 한국대 조사 방식이 다르니까 통상적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증거다라는 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8월 첫째 주서부터 시작해서 9월 첫째 주 시작해가지고 뭐 대부분 다 20%대에 고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9.9, 27.0, 30.3, 25.8 이런 거였는데 한국갤럽에서 기준은 보통 한 25%를 잡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한국갤럽이 9월 4주까지 17번 조사를 했어요. 17번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고 그리고 9월 첫째 주는 최저치 20%.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뭐 몇 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 추세를 보면은 역대 대통령에서는 보통 임기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타나는 수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지금 반환점도 못 돌았거든요. 11월 달이니까. 그러면서 비상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몇 가지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의료의 문제와 관련돼서 의정 갈등이 지금 해법이 없거든요.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만나면은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오갈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험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이제 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뭐 중동에서 일구는 이 전쟁의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이제 물가는 아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체감하는 채소류를 포함해서 여러 물가 문제 그리고 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파트 값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영끌하는 부분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제지도 이럴 경우는 결국은 돌파구는 딱 하나죠. 여권과 강력한 협조 체제를 통해서 민생으로 가야 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갈등까지 있으니까 일종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돌파구가 지금 찾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려우니까 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는 수밖에. 원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한다든지 체코 원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또 이제 순방을 가면 보통 지지가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렇군요. 그만큼 다른 요소들이 강하게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지율 분석이니까 한마디만 예, 거들면 말씀하세요. 뭐 지금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최김의다. 그러니까 네. 최병 또 김건희 여사 예. 또 의료라는 건 모르는 사람은 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 당장에 하루 이틀 만에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장에라도 지지율이 한 3%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협력하느냐.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력이든 협력이 아니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일과 관련해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든 아니면 더 멀어졌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가 됐든 아니면 최혜병 특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김 여사와 관련된 성난 이런 또 부정적인 여론을 가라앉히는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느냐 맞대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갤럽이 됐든 리얼미터가 됐든 갤럽의 경우에는 3%포인트 내외 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한 5%포인트 내외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만으로도 예.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귀국하고 나서 예. 한동훈 대표와 같이 독대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 지금 뭐 설랑설레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더 발전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래 우리 주례 회동하자. 예. 이 정도 나가야지 대통령실도 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순방 효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 여야 대표 모셔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또 나가서 지금 경제부처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는 너무 실무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연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어떻게든 간에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환점을 예. 지금 이제 순방을 마치고 오면서 네.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로 풀어라 제발. 그래야지 그렇군요. 국민들도 이렇게 낮은 지지 가지고 대통령도 참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힘듭니다. 예.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정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군요. 너무 부족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다 해법은 당정이 협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해법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협력적인 관계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네. 또 야당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주고 하면은 지지율이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정감사 이야기 해야죠.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 4주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이 방탄 국감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선 여야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20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좀 큽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주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탄핵 소추 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사회적 여론을 조성시켰던 그 딸이 음주운전에 또
면허 취소가 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고,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집중 부각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서 집중 공략에 나섰는데요. 여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한민국만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국정감사를 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의회 정치 차원에서 뭐 수없이 많이 지적했었어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돈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분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분은 국정조사를 할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죠. 정 필요하면은 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때는 누구나 다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데 민간인을 벼랑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피감기한이 800개 이상인 거를 그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대한민국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 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쟁 국감. 그렇죠. 그게 정책 국감이라는 게 아예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서로가 싸움만 하다가 막말 고성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2대 국회에는 참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 끝장 국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토론을 들어보면서 끝장 토론이란 들어봤지만은 끝장 국감이랑 그럼 이 국감이라는 것이 이번에만 끝나는 겁니까? 여러 번 매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감의 가장 기본적 취지는 뭐냐면 1년 동안 정부가 예산과 정책 집행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냐 안 됐냐를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재명 방탄과 관련된 얘기들 전부 다 국정조사를 해도 지금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겠다. 나머지는 문제는 뭐냐면 다른 현안이 찍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거는 결국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처지에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동행명령권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국감에 이제 무조건 출석하도록 동행명령권 발부도 추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발부를 하겠죠. 국회법에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뭐 청문회 관련 또는 특검 관련 이런 또 정인들이 많이 채택이 되는데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인들이 상당히 많이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주 차분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냐 설사 그 관련이라 하더라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쟁화될 것이고 정작 김건희 여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국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끝장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 국정감사만큼은 우리가 의무적인 국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정말 함량이 미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저는 민생을 좀 벅차게 해놓고 하면서도 정치도 또 다른 트랙으로 가져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민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전 킴, 기성전 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민생 현안 경쟁을 하게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모든 포털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서 의원 300명 전원 다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명백히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왜? 데이터를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말 그대로
정치 엑소더스입니다. 정치 이제 난 안 본다. 예. 정치 안 본다. 탈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정치 이제 끊었다. 담배 끊었다가 아닙니다. 술 끊었다가 아니라 정치 끊었다. 이대로 되면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정치권도 시끌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문제가 됐겠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뭐 문다혜 적은 문재인이다. 문적문이란 말까지 나온. 2018년 10월 10일 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육군에서 있다가 있었던 그 군인이 결국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형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면 보이지 않는 그 항상 그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공인은 아니지만 준공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사 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딱 이번 사건만 터진 게 아니라 지금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막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까지 겹쳐버리니까 제일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체계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발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곤혹스럽겠지만은 이것도 질질 끌면은 안 돼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딸을 잘못 키웠다든지 뭐 등등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솔직하게 그거를 국민들에게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 차원의 유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건이 아니라 또 뭐 사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거주지 제주 별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 유감 왜 청년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또 재임 중에 정의 또 공평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